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목요일의 원정대원이죠. 박지윤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엄청 덥지 않습니까? 여름 같아요. 반팔 입어도 더운 날씨여서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왔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켓을 입고 계셔가지고 좀 더워 보여서 두 분 다 살짝 물어봤는데 정말 덥군요. 한여름 되면은 납니다. 법조인들 되게 힘든데 그래도 요즘에는 여성들은 좀 자켓이 얇게 나오는데 남성분들이 좀 어렵죠. 저희는 법정 들어갈 때 맞아. 법정에 뭐 이렇게 약간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있나요? 거의 양복을 입는 게 맞고 이제 최근에 타이 안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타이를 합니다. 그래도. 아,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좀 타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재판 안 갔다는 거예요. 타이를 하고 있으면 재판이 같을 경우가 크고 여성 제 변호사님들은 좀 그런 제한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드레스 코드 제한 사실상 없는데 그냥 대충 지키는 정도의. 근데 옷들. 보면 알아요. 아, 저분 변호사님이시구나. 왜냐하면 복장들이 다 비슷비슷하십니다. 재밌는 거는 법원에서 여름 되면 공문이 내려와요. 네. 타이 안 해도 된다. 아, 이런 사실 되게 좀 올드하죠. 타이를 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 해도 된다. 근데 타이 하고 가요. 그래도 타이 하고 가는. 왜냐면 의뢰인도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들 보면은 항상 그 법정에서 좀 힘들겠다,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더니 고충이 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원정대 함께해 주세요.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3명 중에 1명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뭐 아예 그냥 낙마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는데 자진 사퇴라고 해서 정말 혼자서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건 사실 있죠. 교감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청와대 또 뭐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셋 중에 1명 정도를 하지 않으면 이 전국을 풀어가기는 좀 어려웠다고 청와대가 고민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청 갈등 모양새는 더 나쁜 자중질환 모습이기 때문에 고민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국무총리 인준이거든요. 나머지 장관들이야 뭐 임명하면 되지만 국무총리는 헌법상으로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무적으로 1명 정도는 이제 낙마를 해야 되는데 좀 자진 사퇴를 유도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사실 좀 궁금했잖아요. 누군가 1명은 어쨌든 낙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왜 박 후보자였을까요?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게 명확하게 문제될 소지는 있지만 이게 위법하다라고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물건 외국에서 영국 도자기 이렇게 1,000만 원 상당도 아니 1,000점 상당 이거는 좀 실제로 관세법 위반이나 또 법률상 위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 정서상 특혜다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다라는 것을 이제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또 주말 지나고 그 또 근래에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과반수 넘는 수치가 적격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야당 대변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후보자들이 어떤 흠결이 더 크면 컸지 적은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매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매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란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낙마 가능성을 좀 적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여성 비율 같은 것들을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고 셋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굳이 누가 크고 적고 잘 눈에 띄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건 주관적인 배우자 부분이기도 하고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여성 비율 부분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좀 했을 것이다. 정무적 판단으로 아마 박준영 후보자가 좀 사퇴 쪽으로 잡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장관 후보자 문제는 총리 인준하고 사실상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였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어쨌든 협상이 제대로 안 됐고 결국은 조금 있다가
7시입니다. 7시에? 19시입니다. 네. 7시에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후 7시에 이제 본회의 소집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공보수석 한민수 수석도 의장께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여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주어졌다. 3명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민심의 눈치는 본 거거든요. 한 명이 사퇴했고 2명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라든가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또 굉장히 뭐 아주 치명적이다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로 보입니다. 네. 공이 야당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더 사퇴를 네. 했을 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가능성? 이 19시에 본회의를 열 때 김기현 대표가 아마 고민하는 지점이 저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느냐 하는 아니면 모습을 입장을 안 하느냐 뭐 네, 이런. 뭐 차라리 근데 만약에 네. 이거를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협치라는 건 사실 야당도 협치에 일부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래서 네. 고민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고민할 거예요. 들어가서 네. 반대하냐 아니면 안 들어가느냐. 네.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여당이 아닌 야당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랑시사가 7시 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안에 상황을 들어가서 반대하지 않을까. 들어가서 반대한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어쨌든 7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황교안 전 대표 미국을 가셨는데 사실은 미국 가시기 전에 그때부터 민주당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일단 황 전 네. 대표가 미국에 왜 간 겁니까? 지금 백신 확보하기로 갔다고 합니다. 1,000만회 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본인이 백신 때문에 갔다고요? 워싱턴에 가서 네. 백신 1,000만회 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혀온 상황입니다. 오로지 백신 때문에 미국 가신 겁니까? 뭔가 좀 엇박자이긴 한데요. 뭐 네. 다른 얘기도 있겠죠. 뭐 동맹 얘기도 하긴 일단은 하는데요. 한미동맹 차원에서 네. 백신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했고 적극적인 검토를 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야 뭐 할 수 있다 보이는데 문제는 네. 사족이 붙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에라도 우선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가 아니고 전 대표죠.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인 권한인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당 어떤 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지자체장을 거론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 두 번째는 이기주의로 비출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백신을 하면 예를 들면 우선순위는 가장 급한 데가 있을 수 있죠. 그 가장 급한 데가 우리 당 쪽 지자체. 이거는 정말 국민을 이거는 좀 차별하는 말이 안 행위니까 되잖아요. 네. 이거는 뭔가 큰 일을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거를 뭔가 자기 정치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아무래도 비판은 야당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참 심한 상상력 아닙니까? 어떻게 네.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죠? 그 아마 국민의힘 지자체가 있는 서울, 부산, 제주만이라도 먼저 달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조건 달면서 아마 실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결국은 편가르기가 된 거거든요. 실수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실수 이상의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사족을 붙인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좀 네. 많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왜 나오나요? 갔느냐, 그걸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네.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할도 없습니다. 전 당직자도 대표고, 아니고요. 네, 네. 전 대표일 뿐이고 정부가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을 보냈거든요. 굳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가서 편가르기 지금 비판이나 받고 네. 그래서 좀 제발 좀 그만해라라는 안에 내용들이 좀 낯뜨겁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당내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얘기했죠.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백신까지도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심지어 나 뜨겁다 제발 이러지 좀 말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일단은 자중하길 바란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근데 한교안 전 대표가 해명을 했는데 조금 본인이 되게 당황했어요. 이게 의도된 발언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황당하고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압박을 하고자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이었는데 네. 또 오로지 청와대나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편가르기를 의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한 절규일 수도 있으나 좀 미성숙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거죠. 사실은 네. 한교안 전 대표 이거 뭐 우리 경선 대권 경선하고 연관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네. 곧 있을 이제 다들 급하시죠, 속으로. 마음이 다 급한데 뭔가 언제 내가 등판하느냐, 뭘로 나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건데 엉뚱한 걸 해버린 그 결과거든요. 그만큼 다급했다는 측면, 네. 좀 준비가 미흡했다는 측면 그런 것들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은 너무 좋았다고 보여요.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하기에는 천만배분 만약에 성사했으면 또 야당도 뭐 노력했다라는 방증이고 또 뭐 지금 국민들이 이제 백신 확보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이를 오히려 경솔하게 망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의도는 순수하셨다라고 본인이 순수했다. 해명했습니다. 네, 너무 순수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아까 잠깐 네. 박지원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백신 사줬단을 꾸렸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엇박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이 황 전 대표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인식이 드러난 그렇죠. 예를 들면 가려면 정말 같이 갈 수도 갔습니다. 있었는데 박진하고 최형두 의원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네. 여의도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네.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황 전 대표 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뭔가 내에서도 뭔가 엇박자 모습이거든요. 뭐 저는 영웅적으로 얘기하지만 뭔가 도와주는 뭐 참모진이나 네. 이런 게 조금 뭔가 소통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걸 위해서 해도 되는데 그렇죠. 굳이 네. 이 시국에 여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그거 끼어들어가서 엉뚱한 또 다른 얘기까지. 채널로 만난다는 게 그런 얘기가 좀 듭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예정돼 있잖아요. 21일 예정돼 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가부간에 어쨌든 이게 국가 간에 워낙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날 뭔가 좀 아웃라인이 나오겠죠. 네. 미국에서는 백신을 백신 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안보 관련돼서 각국이, 정의를 네. 하니까 이건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 문제로 이제 실마리가 있다면 굉장히 빨리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무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보안상 비밀 유지상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 마련된 다음에 그날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날 좀 극적으로 우리 국민한테 대대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 관련해서 상반기 접종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집단 면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쉽게 하긴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협상이 좀 되고 있었지 않을까. 그것을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뭔가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고 지금 발표는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6월 달에 할 수 있다. 확보했다라고 지금 뭐 장관이나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와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얘기되는 시점은 한미 정상회담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겠죠. 네. 그때 뭔가 백신 얘기가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워낙 모든 각국이 사실상 이제 안보 차원에서 하고 있고 수출 우리 안 할래 막 이런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고 더군다나 이제 제약회사 계약도 사실 그 회사 측에서 비밀리에 하기를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니까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성과 중 하나로 분명히 몇 천만 회 분이 확보됐다. 뭐 올 것이다. 하고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익사 추정이라고 오늘 손정민 씨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립과학연구소로부터 부검 감정서를 받았는데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라는 것이고요. 머리에 이제 2개 정도의 자열창이 보여서 이거 외력에 의한 어떤 상처 아니냐라는 의혹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직접적인 사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이고요. 익사 추정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술 먹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음주 이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고 본다. 한 두세 시간 안에 사망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강력 사건이다. 살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실족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고사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데 뭐 지금 완료된 부검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고사에 가까운 실족에 의한 익사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발표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상 그 시점과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부검의 결과이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어떤 배치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죽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익사하고 음주 후 수시간 이내에 익사했을 것이다. 이 결과가 났던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귀 뒤에 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상처 그 부분을 좀 주목했던 뭐 프로파일러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사인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껏 뭐 언론이나 많이 좀 예측한 이런 부분하고는 달리 그냥 실족이나 익사 이 부분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은 사망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갔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검 결과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셨을 텐데 최근에는 또 목격자들의 어떤 진술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하나 확보가 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진술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친구 A 씨가 혼자서 정민 씨를 놔두고 갔거나 혼자 뭐 돌아다니는 모습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반대된 진술이 확보됐어요. 그 시점 그러니까 4시 25일 날 4시 20분에 이 친구 A 씨가 누워있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 A 씨는 상당히 술에 많이 취해서 본인도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 진술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본인도 손정민 씨가 실종 무렵에 본인도 만취해가지고 쓰러졌거나 둘 다 굉장히 만취한 상황인 이 모습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고 요 진술대로라면 상당히 본인도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게 좀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 친구 A 씨의 진술하고 본인 뭐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력 사건의 어떤 의구심은 어찌됐든 실족사, 익사라고 추정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또 많은 사람은 여전히 혹시나 가실치사 가능성이라든가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고의로 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한 어떤 많은 그 제보들이나 이제 상상력에 기초한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가실치사라고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해요.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죄가 되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 유기치사라든가 유기죄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의무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눕다가 친구가 실수로 장난해서 또는 나도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놔서 나의 그 신체적인 어떤 행동 때문에 친구가 밀려서 떨어질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가실치사라고 하는데 그건 본 사람이 없거나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입증해내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아버지 손 씨도 그게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익사로 나올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 왜 술 마시고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사면이었으면 혼자로 그렇게 들어갔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없을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밀었다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또 법률적인 책임이 아예 없다는 볼 수 없어서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부분은 저 부분 같아요. 만약에 사망한 상태로 물에 들어갔으면 익사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뭐 폐 이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익사는 맞는 것 같아요. 부검 결과상. 그렇다면 그 숨겨진 30-40분 시간 알려지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친구의 아니면 다른 어떤 외력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다툼이 있었던가 무슨 상황에서 이 물에 들어가게 됐느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게
마지막 경찰 수사력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토를 하는 걸 보았다는 목격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구토를 하게 되면 옷에 뭐 막 묶고 다리에 묶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가로 이동했을 개연성. 그걸 같이 씻어주다가 뭐 밀려서 그렇군요. 실수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밖에 확인을 못하냐면 그 A 씨라는 사람이 네네. 기억을 해내서 근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진술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그 경위는 영영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토하려고 할 때 이제 술 취했을 때 약간 정신은 없고 구토하려고 하면 이제 무심결에 어디 이제 구석으로 간다던가 그렇죠. 물가로 간다던가 이랬어요. 어떤 가능성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친구가 어떤 행위를 했던지. 근데 사실은 참 어렵네요. 제가 좀 두려운 부분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 유족이 이런 의문 제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유족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한 거고 네. 뭐 네티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언론이 이렇게 좀 앞서서 이렇게 탐정원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좀 바람직하지 않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좀 더 나가지 말고 지금은 익사다. 그 귀 뒤에 상처는 사인과 관계없다. 그리고 한 3, 40분 마지막 그 확인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다. 그 정도만 이제 얘기가 돼야 되지 뭘 했을 것이다 계속 더 추측해서 앞서가는. 언론이 네. 보도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제 너무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네. 저도 이렇게 이런 단일 사건이 이런 관심을 거의 처음 받을지는 아닌가요? 폭발적인 굉장히, 관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서 적어도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면 더 논란이 의혹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의구심이 남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를 그렇죠. 해주는 수사를 해야겠죠. 앞으로 이제 부검까지는 했고 앞으로 조금 더 수사에 진척이 있으려면 그 CCTV들 뭐 100 몇십 그렇죠. 개를 확보했다고 하는 블랙박스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A씨 남은 진술을 최대한 방법. 구체적인 정황을 실제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를 시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목격자도 지금 추가로 막 나오는 걸로 봐서는 또 다른 목격자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네. 어찌됐든 과학적인 증거는 익사로 지금 그렇죠.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마지막이죠. 3시 38분부터 오전 4시 20분 사이의 행적. 네. 요거를 재구성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그래도 풀리지 않을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